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네요. 하여튼 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해외 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내 뭐 자산 시장이 다 지금 어렵잖아요. 부동산도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도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 금리가 높고요.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니까, 실물 경제 환경이 좋은 미국과 일본이 유리하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력적이기는 한데 또 환율 변동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수가 투자 대상 국가도 잘못 선택하고 또 뭐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요. 그래서 이제 환율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선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2022년부터 알았잖아요. 포유환율연구소가 그때 일본이 천연가스 수입하고 석유 수입하고 있는 국가인데 일본이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석유 가격도 급등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또 무역 수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환율이 이제 중요하고 일본 은행도 환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서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 거예요. 또 일본 국민들이 해외 자산 투자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 이후 잃어버린 뭐 약 한 15년 동안 일본 자산 시장은 지금 한국 자산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일본 와타나베 부인이 바로 이런 일본 자산 시장 환경 때문에 공부를 그 한 거예요. 즉 환율 공부를 한 거예요. 환율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죠?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호주 등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뭐 투자자들이 가정 주부들까지 그 환율 공부를 한 거예요. 환율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 주고 채권 시장에도 영향 주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뭐 앞 세미나에서도 제가 두 차례나 얘기를 했는데 그 환율이 미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달러 강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수입이 많은 수출이 많지만은 미국은 수입이 많은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중산층 이하는 해외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물건을 값싸게 소비를 하면 저축 여력이 생기니까 수입 업체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즉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등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2023년 1월에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그 AI를 강조하면서 AI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AI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 반도체를 이용을 해가 만든 물건은 값이 비싸니까 그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특히 AI 관련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라고 제가 2022년부터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다. 테슬라는 경쟁자가 많지만은 엔비디아는 사실상 세계시장 점유율이 90%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뭐 일본에 투자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반도체가 있으니까요. 또 로봇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한국은 이제 그러네요. 로봇이. 미국과 일본은 뭐 10년 전부터 로봇 산업에 투자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로봇 산업이 또 AI의 출발점이죠. 그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해외에 투자할 때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환율 전망이 필수입니다. 특히 뭐 금리는 별로 주식과 달리 높지 않잖아요. 뭐 미국만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는 5%의 중반이지만은 10년물 금리는 4% 조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4% 중반까지 뭐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금리 차이는 한국과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환율은 1년에 뭐 10% 20%로 또 변하니까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만 하더라도 달러당 뭐 그저 110엔 정도였거든요. 지금 140, 50 하니까, 만약에 달러에 투자를 했다라면 그 환차 인마하더라도 한 20% 되죠. 또 원화 가치도 미국 달러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8.15에 출연할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안팎이었죠. 근데 지금 그 우리 원 달러 환율이 그 1330원 안팎이잖아요. 그것도 20% 정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도랑치고 까지자를 잡은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00% 가까이 나온 그 수익률이 발생한 거예요. 일본 도요타 등, 그 다음에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2년 뭐 9월 계속 일본이나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도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도랑도 치고, 즉 환율 혜택도 받았고 환차익거죠. 그리고 해당 주식 주가도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환율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고,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수출 기업이 좋거든요. 일본도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도요타나 아니면 종합상사나 아니면 뭐 반도체 등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요? 즉 엔화 가치가 150엔에서 120엔대로 간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수입업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또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체니까요. 또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도랑치고 까지 잡는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을 알면. 근데 환율을 모르면 도랑도 못 치고 가재도 못 잡는 거예요. 몸만 베리는 거예요. 옷만 버리고.
그러니까 환율을 한다는 것은 그 환위험 관리도 되지만은 전망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도 알 수 있거든요. 채권도 마찬가지지요. 환율이 금리에도 영향을 주니까 환율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또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도 환율을 중심에 난 이유예요. 이게 실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개별 기업의 그 매출액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공차 회사채 가격 등락에도 영향을 줘요.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자산 투자는 그야말로 도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지난 20년 이상 환율 전문가가 없거든요. 제가 맨 처음 출판한 서적에 그 실제 사례를 적어 놨는데 지금 시중에서 뭐 유통은 안 될 거라고 보는 책이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애행하를 그때부터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어떻게 건설했냐 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지하철 1호선을 건설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외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빚을 상환을 하려고 보니 10년간 제가 이제 그거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10년간 돈을 갚았는데 일본의 원리금을. 근데 원화 표시로 그 환산을 하니까 빚이 오히려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갚자 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가 서울시에 줬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뭐 돌아가신 조선 서울대 경제학 박사예요. 경제대학 원장까지 지냈는데 이분이 이걸 안 갚은 거예요. 환율이 오를 이유가 없다면서. 예?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는 달러당 900원 이하에서 1,500원까지 1,700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환율이 100%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화 표시 일본 빚도 100%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어떻게 보면 원화 표시를 줘야 되니까 그것도 금리가 2배로 뛰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환율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뭐 서울시 재정 상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또 이 지하철 요금도 다 담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하겠다고 왔어요. 그 지하철 공사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걸 너네들이 서울시가 잘못해놓고 왜 서울 시민들한테 이걸 떠넘기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 지하철 요금도 인상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이게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조차도 환율을 몰라가지고 그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국민 혈세가 동원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하철 요금까지 뭐 올려버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환율은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영향 주고 일자리 영향 주고 심지어는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전문가가 없단 말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제가 자꾸 K 교수 얘기하니까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워낙 모르면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그분이 지금 3년 연속 환율 전망에 틀리거든요.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맞아요. 왜냐면 환율이 계속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정도는 있으니까 그 정도 맞는 거예요. 그거는 고장난 시계보다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본도 그래요. 일본 니케이 225도 달러 표시로 할 수 있어요. 달러 표시 상품도 있어요. ETF 상품. 레버리지 한 두세 배 쓸 수 있어요. 만약에 2022년 9월, 10월에 투자를 달러 표시를 했다라면 레버리지 2배 정도. 그러면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도 있고 주가 지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0%는 나온 거예요. 일본 니케이도 나스닥 100 지수가 60% 가까이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2배 썼으면 일본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도 일본 투자했을 경우 달러 표시 니케이 225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가장 먼저 환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환위험 관리는 그 출발점은 환율 전망에 있어요. 환율 전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정도는 알아야 환위험 관리가 되잖아요. 오를 것 같으면 선물한 매수를 하면 되고, 내릴 것 같으면 선물한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은 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좋으니까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일본 돈에 투자해서는 안 되죠.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데 그 수출 업체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서 환위험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수출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향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수출 업체에 투자할 것이냐 수입 업체에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이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환율 전망을 먼저 해야 되고 환율 공부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근래에 제가 그 세미나 하면서 환율 상품 개발을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증권회사나 아니면 그 자산운용사 아니면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컨택하면 지난 3년 이상, 거의 10년 이상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만큼 환율 전망 능력이 뛰어난 조직은 국내에 없어요. 그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와 그 조인 해가지고 상품 개발한다면 기꺼이 저희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행이 조직, 증권회사 조직, 자산운용사 조직과 우리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컨설팅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상품도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달러 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달러 표시 220, 니케이 225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2022년부터 제가 엔화가 천연가스 가격 유가 오르면서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엔화 가치 하락은 필연인데,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좋으니까 일본 친구들은 대응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와타나베 부인, 즉 가정주부들도 우리나라 교수들 수준 이상이에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국내에서 환율 전문가로 활동하는 그분들 얘기 듣고 환율 상품 개발하면 그냥 망해요. 투자자도 망하고 그 상품을 개발한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도 실제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 자산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는 시기가 막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지어 잃어버린 10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15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와타나베 부인의 역할이 컸고, 일본 그 국부펀드의 역할이 컸고, 그 다음에 일본 시중은행들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환율은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환율을 향방도 모르면서 환율 상품 개발하면 자산운용사도 자살행위고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 제시되는 설득력이 있는 환율 전망 보고서부터 받아야 돼요. 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앞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장에서 인정받은 환율 전문가는 몸값이 뭐 블랙락 같은 데 근무한다면요, 뭐 연봉이 뭐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포용 환율 연구소는 그 정도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환율 전망 능력은 블랙락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포용 환율 연구소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나 은행에게 환율 상품 개발 컨설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윈윈하는 구조로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중에서 뭐 금융회사 근무하시는 분은 한번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